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중적분에 대해서 배웠죠. 더블 인테그랄에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D가 R의 제곱의 평면의 이제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xy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가정한 거죠. 그래서 모든 x, y가 D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fx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에서 더블 인테그랄 dv에서의 인테그랄 f의 da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the volume of the region, 어떤 영역, 3차원 영역 안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둘러싸여 있냐면 enclosed by 그 실린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D and F, 그 다음에 D랑 F랑 함수 Z 이꼴 이렇게 합쳐. D랑 Z 이꼴 fxy.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and 실린더 with base D.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 밑변이 영역이 이제 D이고, 밑면을 D로 하는 이제 실린더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밑면이 D인 실린더가 있습니다. 베이스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요.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은 이런 형태 실린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실린더가 이제 z 이꼴 fxy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실린더를 이거 자르게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으면은 뭐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렇게 함수에 곡면이 있으면은 이 곡면과 실린더와 만나는 부분이 이런 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곡면이랑 요 빨간 부분은 이제 실린더 인터섹션 그래프, 곡면, 곡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기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생기냐면은 요 3차원 영역이 생깁니다. 이게 영역이 R이에요. 그래서 R의 최적이 바로 더블 인테그럴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정이 F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가정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요거는 약간 직관적인 데피니션입니다. 얘는 이제 직관적인 데피니션. 그러니까 intuitive definition. 직관적, 인투이티브한 정의입니다. 직관적인 정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엄밀한 좀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더블 인테그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한 정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let D를 평면에 이제 부분 서브셋 역시 서브셋으로 놓고, 그
그다음 f가 이제 뭐 d에서 r로 가는 이제 하나의 함수입니다. 하나의 함수. 네,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없어요. 0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함수값이 음수도 될 수가 있겠죠. 음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엄밀한 정의는 여러분 미적분에 나오는 구분 구적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일단은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뭐 이 그래프를 3점 그래프를 제가 좀 여기 그리기가 예, 애매한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릴까요? 요렇게 다시 아까 같이 그래서 함수를 이제 요게 함수 그래프입니다. 요게 일단은 공면입니다. 공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네, 공면이죠. 여기 봐 z 이퀄 f x y 이게 잘 보이나요? 이걸 없애버릴까? 이걸 없애버릴까요? 이것도 안 줘. 다시 다시 그릴까요? 놔둡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여기는 안 보이고 하여튼 이렇게 이게 Z축입니다. 뭐 여기서도 제가 그림 때문에 그림 그리기 위해서 다 0보다 그리고 여기가 D 영역이 있고 자, D가 여기서도 역시 렉탱글입니다. 이제 AB 에다가 CD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요영역 직사각형. 그래서 이제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고 이렇게 요 점이 A 이렇게 가서 이 점이 B 그다음 이렇게 가서 이 점이 C 이렇게 가서 이 점이 D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영역이 바로 our 우리가 이제 D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x, y가 있으면은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여기 있게 되겠죠. 요 점. 그래서 요 높이 요 점의 좌표는 x, y, f의 xy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함수가 양수니까 요 높이가 f의 xy가 되고요. 물론 우리는 이제 f가 이 xy 평면 아래쪽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상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여기 바로 우리 이제 그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 부적분을 하려면 이제 제가 뭐를 할 거냐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내가 xy 평면에다가 따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초록색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이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나오게 돼서 요것이 A, 요 점이 B, 요 점이 C, 요 점이 D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분 구적분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를 AB 구간 AB를 n등분을 합니다. 얘도 n등분. 물론 n등분 안 해도 돼요. m등분. 그러니까 여기도 n등분을 합니다. n등분. n등분을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n등분을 하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격자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격자들이 생기고요. 여기서도 조그만 이런 격자들이 생깁니다. 네, 격자들이 생겨요. 그러면 한번 n등분 하면 여기 있는 처음 점은
그러면 AB를 이제 n등분을 하면은 요점 이렇게 요점 요런 점들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점이 생기냐? A라는 점이 내가 x0라 놓고 요거보다 큰 거 x1이 나오겠고 x2 해서 총 이제 xn-1 xn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n등분을 하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D를 n등분하면 얘를 n등분을 하면은 여기가 역시 C가 우리가 이제 y0라고 놓읍시다. y0라 놓고 그 다음에 y1, y2 이런 식으로 y의 n-1, yn이 d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각각의 x의 k라는 것은 여러분 a 더하기 균등하게 n등분을 했으니까 k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k가 이제 0부터 1, 2 쫙 해서 n까지 나옵니다. 그다음 YK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 더하기 요거 K라고 하지 말고 L이라고 놓읍시다. Y랑 얘는 YL은 C 더하기 K 곱하기 N분의 D-C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L이 0에서 N까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짐작이 갈 겁니다. 지금 그런 이 앞에서 나온 이 그래프에서 요 D를 이런 식으로 격자로 이렇게 나눈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조그만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요 조그만 영역이 있으면은 한 요 점을 생각을 해요. 요 격자점을 생각을 합니다. 요 격자점. 그러면은 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제 앞에서 정의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 영역 둘러싸인 그 d랑 함수랑 실린더랑 여기는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요것에 최적을 구하는데 여러분 구분구적분으로 최적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 치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같이 생긴 치즈. 네, 이렇게 직사각형 생긴 치즈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직사각형 같이 생겼나요? 그래프가. 네. 그 다음에 이쪽 끝이 이렇게 요 윗면이 그냥 이렇게 팽팽하지 않고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가 곡면이에요. 요 부분이. 그럼 여기를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그러면은 요쪽을 뭐라 놓을까요? 요 부분은 이제 x축으로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을 여러분 이제 y축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 부분은 여기 그다음에 요것을 뭐로 생각해 영역 D라고 생각을 하면은 D 안에 있는 임의 점에 대해서 요쪽에 요 부분 요 점이 바로 요 높이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함수의 fxy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치즈가 있다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이제 음식점 가면 그러면 이제 치즈의 부피를 구하려고 그래요. 치즈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치즈 부피를 구하려면은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직육면체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직육면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육면체면은 부피 구하기 되게 쉽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여러분 직육면체가 생기면은 이런 형태 직육면체 있으면 요 길이가 뭐 L이고 여기 A고 요 길이가 B고 여기 높이가 C가 되면은 요거의 부피가 바로 뭡니까? 부피가 바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요 숫자 가로 세로 높이 구하면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구분 부적분이 뭐냐면은 요거를 어떻게 돼요? 요렇게 여기를 아주 작은 등분을 해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이제 빼빼로 같이 그러니까 큰 걸 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아주 작은 치즈 이런 형태의 그림 너무 작아서 그림 그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작은 이렇게 실린더를 아주 작은 이제 그 가느다란 이렇게 요 부분은 여러분 이제 수직은 아니지만은 요거를 아주 얘들 잘게 작은 조각으로 아주 작은 직육면체로 넣으면은 요거를 나중에 한 점을 선택을 해서 요거를 여러분 직육면체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이제 원래의 직육면체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큰 그 직육면체의 형태에서 한쪽 끝이 어떤 함수 이런 걸로 나타날 때 이런 걸 함수꼴로 나타냈을 때 이 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칼이 있으면은 이제 얘를 가로로 막 썰고 그다음 그거를 여러분 세로로 썰고 여러분 집에서 혹시 그 된장국 끓일 때 두부를 썰 때 어떻게 아주 큰 두부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가로로 썰고 세로로 썰고 그다음에 아주 짧게 썰면 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뭘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요거를 생각을 해요. 요 작은 영역을 뭐라 그러면 요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xk라고 놓고 요 점을 x y에 l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한번 보자. 그 그림상에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바로 xk, y의 l이 되겠죠. xk, yl이 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요거를 생각해요. 요 부분. 아주 작은 거. 네. 아주 작은 걸 생각을 해요. 그런 후에 뭘 생각하냐면은 요것이 아주 작은 영역이죠. 그러면은 이게 오늘 지워버립시다. 네. 작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임의의 점, 여기 임의의 점 하나. 빨간색은 사용했고 녹색. 자, 요 임의의 점을 선택을 합시다. 여긴 임의의 점 선택을 해서 요 점을 우리는 XL이랑 K랑 YL에서 의존하니까 XC에 KL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밑에다 적을게요. 안 보이네요. 여러분 노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한 거 요거를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제가 안 보이니까 하나를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자, 다시 이렇게 x0 a가 되고 x의 n 여기가 x의 k 여기가 y의 l 이렇게 이제 격자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이 바로 CKL. 그래서 이제 let CKL be
any point in 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x의 k 더하기 1 cross 여기가 너무 좁아서 글자를 다시 얘를 b any point in x의 k 더하기 1 y의 l 더하기 1 여기 안에 있는 원수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c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위쪽에 요게 이제 x축이고 y축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펜이 항해하는 이렇게 이제 z축에서 이런 요것을 요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아주 작은 이제 직육면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을 하냐면 이제 f의 CKL은 뭡니까? 요거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점이 있냐면은 C에 KL이 있는 거죠. C에 KL이 있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함수값이 여기 있는 함수값이 바로 이제 F의 CKL이 되죠. CKL. 그러면은 요 작은 영역에서의 이제 여러분 직육면체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직육면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직육면체 부피가 바로 F의 KL 곱하기 여러분 봐요. X의 K 더하기 1 빼기 X의 L K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Y의 K의 Y가 K가 아니라 L이겠죠. Y는 이제 L 더하기 1 빼기 Y의 L 요거 계산을 합니다. 요렇게 요걸 생각하면은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것이 바로 요런 형태의 직육면체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x축으로 넣고 얘가 y축으로 놓으면은 이제 요 길이가 이제 x의 k 더하기 1 빼기 xl이 되고 k가 되고 요 길이가 그다음에 요 길이가 y의 l 더하기 1 빼기 y의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요 점의 좌표가 c k l이고 요 높이가 바로 f의 CK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직육면체예요.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면 이런 직육면체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K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죠? K가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움직이죠. 왜냐하면 K가 한 부자 n이 되면은 그 큰 게 넘어가니까 K가 n-1까지 움직입니다. 여기서 그럼 L도 0에서 n-1까지 움직여요. 그러면은 요것이 바로 뭐냐? 이러한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는데 그래서 요런 거를 다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을 하냐? 서메이션 뭐 K는 0부터 n까지고 그다음 서메이션 L도 0부터 n까지고 그다음에 F의 CKL 그래서 이것을 뭐라 놓을까요? 그냥 이렇게 놓읍시다. 델타 X 그다음에 요거를 뭐라 놓을까? 델타 Y 왜냐면은 이제 델타 X는 뭐냐? X의 K 더하기 1 마이너스 X의 K가 되는데 얘는 우리가 균등하게 n등분을 했잖아요. 균등하게 n등분. 뭐 균등하게 n등분 처음에 균등하게 n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n등분을 할 거예요. 요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균등하게 n등분 둘 다 균등하게 n등분을 하면은 얘가 바로 이제 b-a분의 이제 n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델타 y를 이렇게 놓읍시다. 표기상 얘도 균등하게 n등분이니까 계산하면은 n분의 d 빼기 c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 CKL은 어떻게 돼요? CKL은 XK랑 다시 내가 적어줄게요. CKL은 어디에 임의 원소냐면은 X의 K, X의 K 더하기 1 크로스 Y의 L, Y의 L 더하기 1의 사이에 있는 원소입니다. 임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n이 뭡니까? n이 우리가 n등분한 거죠.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까? 얘는 어디에 순전히 의존합니까? n에만 의존하죠. n이 커지면 이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나옵시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그래서 만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나중에. 자, 그래서 요것이 하나의 수열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하나의 수열이 됩니다. 그 수열이 돼서 이제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만약 리미트 n이 먼데로 갈 때 서메이션 k 0에서 n까지 l이 n-1까지네요. n이 아니라 n-1까지. n-1까지 l이 0부터 n-1까지 f의 ckl 델타 x 델타 y가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얘가 converge 얘가 어디로 수렴하냐면은 converged to 이렇게 converge to 어떤 숫자 s로 수렴합니다. as 자, 뭘 무한대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얘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래서 요거 지워버릴까요? 여기 하나 수열이니까 여기 수열에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수렴을 하게 되면은 for any choice of CKL 자, 여기 CKL은 요 작은 직사각형 안에 있는 임의 점입니다. 그 점을 어떤 점을 선택하지 간에 이거의 극한값이 이제 하나 s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미적분에서 나오는 그 이제 극한이랑 그 적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CKL의 얘네들은 이 적분값은 n에도 의존하지만은 CK의 선택에 대해서도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CK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은 서로 다른 숫자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에 선택한 CKL에 대해서 얘가 같은 걸로 S로 수렴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거일 때 우리가 이제 적분을 정의합니다. Then we define 그래서 이제 then we define 이 S를 이제 더블 인테그랄 부릅니다. 그래서 we define 더블 인테그랄 over dfda를 뭘로 정의하느냐? 이 수렴하는 극한값을 가지고 우리는 S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and 이런 그 다음에 F를 우리는 적분 가능하다라고 부릅니다. F is called integrable. called to be integrable.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F는 적분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여기 이제 아주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efinition 해서 이제 박스로 쳐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얘는 정의.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거의 극한값이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if 요거를 뭐라고 놓을까요? 요거를 a에 n이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만약에 an이 수열 an이 converge 처리 중입니다. 갑자기 강의를 하는데 CD가 대답을 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 자, converge to a number. 그러니까 converge to different number as when we take different choice as different choice of CKL. 네. CKL을 선택함에 따라 이제 different choice에 대해서 다른 숫자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렴 then f is not integrable. f는 적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적분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f는 적분 불가능. f는 적분 불가능.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배운 내용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미적분이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냥 적분의 구분 구적분을 우리는 이제 그 적분하는 1차원을 2차원으로 이제 확대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요 값이잖아요. 요게 이제 수렴을 할 때 우리가 적분을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suppose that 요것도 definition 이고요. suppose that f가 differentiable 미분 가능이 아니라 적분 가능 integrable over 영역 AB CD 이 영역에서 적분 가능하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인테그랄 아까 방금 위에서 정의한 게 D 요거를 D라고 놓으면은 D 위에서 이제 F의 DA가 바로 이제 서메이션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um k가 0부터 n-1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는 summation l이 0부터 n-1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f의 ckl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 델타 y가 되는 거죠. 적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이 됩니다. for any choice of kl이 어디에 있는 숫자냐면 여기가 x의 k 더하기 1 크로스 좀 다시 앞으로 넘깁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kl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xk 더하기 1 그 다음에 y의 l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이제 이미 숫자죠. 그 적분 가능하다 그러면 for any choice of CKL에 대해서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요것이 또 뭐랑 똑같으냐?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CKL을 다른 걸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러면은 이제 임의를 선택한 거니까 CKL을 어떻게 쓸까요? 여기에 있는 XK의 스타라고 놓을까요? 틸다? 이거 좋아합니까? 이렇게 기호 YK의 스타 이렇게 표기를 하면 정확히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K가 이제 0부터 n-1까지 가로치고 그다음에 서메이션 L이 0부터 n-1까지고 F의 XK의 스타 여기 바로 Y의 K의 스타
이렇게 되고 얘가 바로 델타 x 그다음에 가로하고 델타 y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물론 또 여기 델타 x 델타 y를 순서를 바꿉시다. 그래서 어차피 곱하는 거니까 여기를 얘를 델타 y 델타 x로 넣읍시다. 이렇게 y 이렇게 넣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요거였는데 여기 숫자를 얘는 어차피 고정된 숫자니까 이렇게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가 k를 요거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거 n을 무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어디로 수렴해요? 이게 바로 x가 변하고 y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네, 요거랑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쉽게 여러분 이제 그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을 이제 후비니 정리를 이제 왜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의 x, k의 스타 y, dy로 수렴하겠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약간 이제 엄밀한 증명은 아니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안쪽에 있는 요 파트가 노란색은 안 좋네. 안쪽에 있는 요 파트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미트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납니까? 극한의 n을 무한대로 아주 클 때는 k가 0부터 n-1까지 안쪽에 있는 게 어디로 거의 수렴하냐면 a에서 b까지 f의 x, k의 스타 y, dy 잘못됐네. dy가 아니라 dx입니다. 여기 y가 아니라 x x로 바뀌고 얘도 y가 아니라 얘가 여기도 고쳐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정확하게 여기가 x, y의 l 이렇게 되고요. 그죠? 얘는 y로 살아남고 x가 변하는 거니까 얘가 x, y의 l 그래서 dx가 되고 얘가 바로 델타 y 델타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어디에 의존한 겁니까? 요거는 여러분 알지만 요 부분은 x로 적분해 버리니까 얘는 이제 yl에 관한 함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게 되냐면 인테그랄 y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c에서 d까지 적분해 가지고 여기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의 x의 y dx dy 이런 형태로 해서 후비니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제가 이제 f가 적분 가능하다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 엄밀한 증명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요 부분이 이쪽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리미트가 이쪽으로 이거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증명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하면 여러분 엡실론 델타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후비니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어럼 어제와 같은 똑같은 정리를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et D가 AB cross CD 그리고 F가 이제 적분 가능이다. FB and F 인테그러브 FB F가 B 인테그러브
over d. 그러면 then 인테그랄 over d f dA 이거 후비니 정리. 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f가 양수일 때가 후비니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x가 양수가 아닌 일반적인 값을 가질 때도 cd f의 xy dy 에서 얘는 dx 이렇게 요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c에서 d까지 이제 a에서 b까지 f의 x, y, dx, dy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 뭘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요 부분 요거 그러니까 AB가 적분 AB가 먼저 나온 경우 적분 CD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X로 먼저 적분하느냐 Y로 적분하느냐는 여러분들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내가 치즈가 있다. 치즈가 있으면은 XY 평면이랑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쓰는 방법이 XY 평면이랑 그 평행한 여러분 칼로 가지고 슬라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 아주 작은 조각들 다 모아 놓으면은 이제 전체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는 XY 평면이랑 슬라이스 같이 평행인 칼로 슬라이스를 자르고 하나는 수직인 걸로 자르면은 어차피 부피는 똑같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후비니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후비니 정리라고 부릅니다. 후비니 정리. 그래서 후비니 정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비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적인 여러분 적분값은 이 후비니 정리를 이용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미적분에서 적분을 할 때도 그 리만 썸을 해서 적분 극한 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뭐 x에 뭐 10승만 해도 그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뭘 이용해서 적분을 했죠?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이용을 해서 부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리만 얘가 바로 리만 합인데 제가 리만 합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리만 합인데 그 리만 합을 구해가지고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면은 이 극한값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열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터레이티브 인터그램으로 해서 이 각각은 전부 다 여러분 이제 펀더멘탈 시럼 오브 캘큘러스를 이용을 해서 이거 적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렉처에서는 이제 후비니 정리 때 D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